아이들도 다 자라고 일도 끝났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텅 빈 집, 긴 하루를 마주하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 후를 꿈꾸지만 지금 내 상황으로 과연 가능할까?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고립감과 무료함. 노후에는 이런 고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기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은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바꿔줄 것이다.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다. 바로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다. 첫째,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하루 30분씩 걸어라. 건강은 노후의 행복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작은 통증 하나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건강관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다. 내 지인 중 하나인 60대의 박 씨는 의사의 권유로 걷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 10분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렸다. 지금은 아침마다 30분을 걷는다. 어느샌가부터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힘도 좋아졌다. 몸이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밝아집니다. 박 씨는 걷기가 단순히 운동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감도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걷기는 심장 건강과 관절 강화는 물론 뇌를 활성화해 치매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라. 내일의 몸과 마음이 분명 달라질 것이다. 둘째,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경제적 독립을 지켜라. 많은 부모가 노후를 자녀와 함께 보낼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자녀의 사업이나 집 마련 등을 위해 과도하게 지원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60대의 김 씨 부부는 자녀의 사업 자금으로 전 재산을 지원했다. 자녀가 성공하면 자신들도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사업 실패로 자녀는 빚을 졌고 부부는 70대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다. 자녀를 돕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 노후를 먼저 챙겼어야 했어요. 반대로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이모 씨는 자녀를 돕되 자신의 재정 독립을 우선시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했고 작은 저축이라도 꾸준히 이어갔다. 내가 자녀를 도울 수 있을 때 돕지만 내 안정된 노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는 길입니다. 노후 준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녀에게 모든 걸 걸기보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지켜라. 작은 저축이라도 지금 시작하라. 돈은 노후의 자유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다. 셋째, 가족도 중요하지만 동호회에서 친구를 만들어라. 노후에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는 외로움이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끊기며
배우자와의 대화마저 줄어든다면 그 고립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럴 때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초반의 장모 씨는 은퇴 후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다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혼자서는 집에만 있었는데 동호회에서 함께 산을 오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같은 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지금은 매주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그는 동호회를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또 다른 예로 아내의 지인인 50대 후반의 이 씨는 요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일상의 대화를 나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혼자만의 고립에서 벗어나라. 가족은 물론 소중하지만 가족 외의 관계도 필요하다. 지역 문화센터, 체육관, 봉사활동 등 관심 있는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라. 이 관계들이 당신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넷째, 소소한 취미로 일상에 색을 입혀라. 퇴직 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변화는 갑작스러운 시간의 여유다. 처음에는 이제야 여유를 누리겠구나 싶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루함과 무료함이 찾아온다. 하지만 취미를 통해 일상에 색을 입히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60대 초반의 은퇴한 정 씨는 퇴직 후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교실에 등록했고 처음으로 붓을 잡았다.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니 완성된 작품을 보는 기쁨이 크더라고요. 지금 그는 매일 스케치북에 한 장씩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하루하루가 뿌듯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다른 50대 후반 여성은 탁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을 목적으로 했지만 동료들과의 경기를 통해 큰 즐거움을 발견했다. 이길 때도 좋지만 질 때도 서로 웃으며 응원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어요. 취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책 읽기, 요리,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처럼 자신에게 맞는 작은 활동으로 충분하다. 지금 끌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시작하라. 취미는 노후의 삶을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섯째, 하루 한 가지, 감사할 일을 기록하라.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특히 노후에는 일상이 느리게 흘러가면서 허전함과 공허함이 커지기 쉽다. 하지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같은 하루도 훨씬 풍요롭게 느껴진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지인인 70대의 김 씨는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곤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적을 게 없어서 억지로 끄적였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그런데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감사를 적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는 삶의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모임에서 알게 된 한 60대 여성은 매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오늘의 감사를 소리내어 말한다고 한다.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감사하다. 그녀는 이 습관 덕분에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감사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부터 노트를 준비하고 감사할 일을 한 가지씩 적어보라.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마음은 평온해지고 노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여섯째,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5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이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라는 생각에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집중해야 할 때다. 봉사 모임에서 알게 된 60대의 한 여성은 은퇴 후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처음엔 혼자 여행이 어색했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녀는 여행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후에는 해외여행까지 도전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또 다른 50대 후반의 남성은 퇴직 후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지만 기타를 치는 동안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젠 가족 모임에서 연주하며 모두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당신의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보라. 글쓰기, 춤 배우기, 여행, 새로운 학습 등 무엇이든 좋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삶은 남이 아닌 당신 손에 달려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일곱째, 나에게 맞는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라. 노후의 주거, 환경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다. 특히 계단이 많은 집, 미끄러운 바닥 등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집은 몸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남양주 다산신 도시에 거주하는 70대의 이씨 부부는 아이들이 독립한 후 넓은 2층 집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겨울엔 집이 너무 추웠어요. 결국 부부는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새로운 곳에서 또래 이웃들과 지내며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병원도 가까워서 더 안심이 되고요. 반면 동네 이웃인 60대 중반의 박 씨는 집을 떠나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고 주방은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변화인데도 생활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주거 환경은 나이와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너무 넓거나 오래된 집에서 오는 불편함을 개선하라. 필요하다면 이사나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집 안정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라. 노후의 집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지금 사는 곳이 진정으로 편안한지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를 시작하라. 노후 준비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내일을 바꾼다. 오늘 감사 노트를 한 줄 쓰고 내일 아침 30분 걸어보라.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보라. 행복한 노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라.